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스위스 IMD에서 한 거 보면 우리나라가 종합 국가 경쟁력이 20이 됩니다. 이탈리아는 42이고, 그 다음에 이제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는 5%예요. 세계에서 거의 정상급인데, 이탈리아는 1.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OECD가 이제 피사라는 분석을 하는데, 과학 분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 10위인데, 이탈리아는 25위. 수학,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적인 두뇌가 발달했거든요. 우리나라는 5위인데, 이탈리아는 30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산업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신산업과 구산업을 다 갖고 있어요. 뭐, 철강, 조선도 갖고 있지만, 반도체, IT,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물론 일부 신산업도 갖고 있습니다. 뭐 항공이나 크루즈, 첨단 선박맹기는 회사도 있지만 거의 주류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패션, 관광, 기계 이런 쪽이니까 산업 구조 면에서 이탈리아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14년부터 24년까지 한국은 대개 2 내지 3%인데 이탈리아는 한 1% 내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도 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간두고 나서 이걸 뭐 개혁하려고 굉장히 다음에 들어온 정부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어느 나라든지 복지늪에 빠지잖아요. 이건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우리나라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하려고 그러면 고스톱 개혁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정부가 뭐 개혁을 하려고 막 하면 엄청나게 국민들이 반발하고 정치적으로 시위하는 겁니다. 왜냐면 정부가 주던 공돈을 안 주면 당연히 시민들은 반발하죠. 그러니까 2012년 남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연금하고 복지를 개혁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사진에서 보는지 막 데모하고 난리치고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뭐 원위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개혁한 거죠. 67세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근데 막 국민들이 데모하니까 2021년에 좌파하고 극우 동맹이 연합해갖고 뭐 이 퍼주는 데는 뭐 좌파고 우파고 없나 봅니다. 결국은 다시 62세로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스톱형 개혁이죠. 그리고 또 이제 후퇴해가지고 새로 생긴 현금성 복지만 해도 베르스코니 총리가 가고 나서도 개혁한다고 뭐 플랜카드를 올렸지만 추가 노령수당을 또 맹기렸고, 그 다음에 청년문화수당, 청년주거수당, 저소득수당 이런 현금성 복지를 많이 이탈리아가 맹기니까 한 번 복지에 빠지니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근로자나 기업 모두가 괴롭습니다. 공돈 받는 일부 국민만 좋지. 왜냐면 근로자는 60%를 연금, 세금, 사회보험금으로 뜯겨요. 그리고 40%만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고, 기업은 노동 비용이 커지죠. 한 번 채용하면 해고하기 힘들고 노동 비용이 커지니까 채용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정규직을.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만 채용하려고 뺀질뺀질 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멜로니 총리가 2022년 10월에 취임해갖고 진짜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임 총리 때 있던 빈곤층의 시민소득 한 달에 한 81만 원 줬는데 이것도 51만 원으로 내리고 1년으로 제한하고 2024년에는 이걸 완전 폐지해버렸어요. 과거만에 개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2023년부터 일자리가 83만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실업도 6%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는 이렇게 뭐 고스톱형 개혁이지만, 또 그리스 아주 남유럽 재정위기일 때 이탈리아 못지않게 아주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 났는데 미초타스키 총리가 2019년에 취임했고 진짜 그리스는 멋있게 개혁을 잘했어요. 그래갖고 뭐 투자 등급을 회복해갖고 그리스가 15년 재정위기를 딱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재정 흑자를 GDP 대비 2%를 냈어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2015년에 27%에서 10% 이하 9.6%를 내리고, 또 성장률도 뭐 2021년은 8.3%로 팍 올라갔다가 뭐 약간 5.6% 떨어지고, 그래도 뭐 2%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야, 그럼 우리나라가 뭐 이탈리아 정도는 뭐 앞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앞지를지 못 앞지를지는 아무도 모르죠. 봐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탈리아 그 개혁 총리가 2027년까지 집권한다 그럽니다. 그럼 꾸준히 앞으로 그 3년을 더 개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탈리아 총리의 개혁이 성공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지면은 우리나라가 앞지르지 못하죠. 더 격차가 커지는데, 근데 맞죠? 이탈리아가 과거처럼 고스톱 개혁을 하다가 이제 개혁이 실패하고 우리나라가 승낙을 하면, 뭐 경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승낙을 하면 가볍게 이탈리아를 제끼고 뭐 이론상 G7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즐거운 바캉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원더풀입니다.